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산타랠리는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된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증시 산타랠리에 우리나라 증시도 연말이 좀 괜찮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산타랠리라고 한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시행되는 이제 요 한 열흘간의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소비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인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조금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은 산타랠리가 펼쳐질 만한 지금 요소들이 돼 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도 1월 초순에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대북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에게 안기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뭐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다가도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지금 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역 합의뿐만이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라는 거 보면 양국이 상당히 지금 그 긴장감 속에서 현재 지금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ICBM은 아닌 것 같습니다. ICBM 같은 게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 당국자의 이제 그 레이더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만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안도감으로 놓고만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걸 좀 안 짚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뭐 찬바람 불 때 들어갔다가 이제 배당 기일이 됐을 때 이제 빠져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배당주를 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배당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배당주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미 시간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인데 날짜를 잘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증시는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열립니다. 3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날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셔야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시면 배당 못 받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사셔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셔야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높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배당을 이미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은 이제 27일 이후에 그래도 내가 들고 있는 주가가 내가 배당을 받은 만큼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배당락은 실질적으로 되지만 주식은 안 떨어지죠. 락은 안 생기죠. 아, 그래요? 락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당 락이라고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27일 날 배당 락이라고 모든 주식이 평가가 됩니다만 요게 몇 년 전서부터는 배당락을 실효 수익률로 따지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거의 제 가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떨어졌었던. 그 옛날에는 그 산출 지수만큼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에 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의 전략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자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을 지난 시간에 이제 자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에 대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표를 한번 재무상태표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게 된다라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혼동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자산, 부채, 자본.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재무상태표죠. 자산, 부채, 자본으로 재무상태표는 이루어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본 항목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의 돈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기업이 회사에 유보한 돈, 이익잉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증자를 하게 된다라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 중요하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활 관련 회사들을 들었는데 네네. 매일 면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네. 커피 드시잖아요. 아, 그럼요. 매일 세수하시잖아요. 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입니다. 이학용 위원님께서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필품 필수 소비재 엄청 강조하시죠. 엄청 강조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이런 회사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동서를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자본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황이죠. 이 자본이 커져 있는 것이 이익잉여금이 커져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큰 회사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본금이 크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이 커져야 되고 그 자본이 무슨 구성으로 돼 있느냐를 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비율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네. 부채와 자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숍을 여는데 내 돈 5천만 원과 남의 돈 5천만 원, 그러니까 부채 5천만 원으로 했다. 네. 그래서 1억의 자산을 꾸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자본과 부채의 비율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은 50%가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본 비율이 100%입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 특이한 회사이고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부채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적정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네. 회사 구성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부채가 없다? 이건 물론 언뜻 좋아 보여요. 보이기는 합니다만 부채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자를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배울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자를 내는 만큼 네. 법인세 또 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채가 있는 만큼 레버리지 효과도 노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부채를 끌어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부채가 없는 회사가 튼실하다라는 느낌은 줍니다만 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따라서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다라고 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여패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자본에 대한 지표인 R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OE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기 때문에 주주의 돈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부채를 언급드렸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 또 동일한 회사라고 한다면 네네. A 기업은 부채가 많고 B 기업은 부채가 적다. 네. 그러면 어느 기업 ROE가 높을까요? 부채가 많은 기업의 ROE가 높은 거.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네. 따라서 ROE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부채가 90%고 내 자본금이 10%다라고 한다면 네네. ROE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내 자본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이익률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ROE와 다음에 이제 자산을 한 다음에 밝힐 ROA도 네. 같이 봐야 된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지만 ROA는 총 자산 이익률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단순하게 ROE만 봐서는 어폐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E와 그리고 ROA를 함께 좀 섞어서 보는 방법은 다음번에 또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자산을 할 때 네. 통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